여러분,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사람과 단둘이 탔는데 고작 10층을 내려가는 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혹시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신경 쓰여서 빨리 내리고 싶으셨습니까? 문이 열리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면서 무거웠던 마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경험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괜한 신경 썼던 게 아닐까?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마음을 스스로 탓하며 잊어버리려 한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진 건가? 내가 사람을 너무 의심하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편함은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 탓도 아니고 예민함 때문도 아닙니다. 진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보낸 신호를 여러분의 몸이 정확히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여러분의 감각은 이미 전문가 수준입니다. 상대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단 몇 초의 행동만으로도 그 사람의 본성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신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혼자 불편해했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어떤 사람은 편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긴장됩니다. 이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행동의 차이입니다. 서 있는 위치, 시선의 방향, 몸의 각도, 이 작은 차이들이 당신에게 전혀 다른 느낌을 전달합니다. 어떤 사람 옆에서는 공간이 좁아도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 옆에서는 공간이 넉넉해도 답답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일상적인 생활 속 사소한 행동에서 본성이 가장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접촉하는 시간은 짧지만 그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생활 속 사소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일상적인 공간, 좁은 곳에서의 낯선 사람들과 강제된 만남. 이 조건들은 사람이 평소 숨겨두었던 본성을 그대로 끄집어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서는 위치, 시선의 방향,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보내는 무의식 속 숨겨진 진짜 본성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이제는 이유를 알고 스스로 편해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불편함이 정당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할지, 누구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 8가지를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좋은 본성이 드러나는 5가지 유형을 보고 그 다음 좋은 본성이 드러나는 3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엘리베이터라는 작은 공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 앞에 서서 몸으로 길을 막는 사람. 얼마 전 62세 배성호 씨가 겪은 일입니다. 출근 시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였습니다. 집 1층에서 40대 남성이 탔는데 그 사람은 버튼 앞도 아니고 구석도 아닌 정확히 문 한가운데 앞에 섰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두세 층에서 사람들이 더 탔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은 옆으로 비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만 살짝 틀 뿐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먼저 탔으니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뒤에서 탄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몸을 구기듯이 타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층에 도착하자 그 사람은 문이 열리기 무섭게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 있던 배성호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뭐지 저 사람 하면서 의아함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뒤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그날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공간, 지배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먼저 확보하려는 본능이 있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나타나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라집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 심리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공간을 먼저 차지하려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일상관계에서도 자신의 욕구를 타인보다 우선시하는 비율이 약 7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대화 중에도 상대의 말을 끊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급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전체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행동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편리함이 최우선이라는 무의식적 신념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빨리 나가야 해. 그러니 너희는 기다려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화할 때도, 약속할 때도, 어떤 일을 함께 할 때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타인의 불편함은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서 길을 막는 사람은 그 본성을 거부합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편리함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붐비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혼자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처럼 타인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옆에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내가 너무 유난인가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가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를 내 본능이 정확히 읽어낸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으니 그 느낌을 믿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 안에서 끝까지 휴대폰만 보는 사람. 지난달 65세 최정민 씨가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겪은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미 서너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 파란 모자를 쓴 여성은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동안에도, 문이 닫히는 동안에도 그 파란 모자 여성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뻗으실 때도 그 사람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정민 씨가 얼른 버튼을 대신 눌러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목적층에 도착해 문이 열려도 그 사람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걸어 나갔습니다. 주변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최정민 씨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휴대폰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회피적 주의 집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자주 보시지 않으셨나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어르신이 타셔도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는 사람 말입니다. 바로 이럴 때 휴대폰이 명분이 되어줍니다. 나는 바빠서, 중요한 메시지가 와서라는 변명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 공간에 타인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 전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휴대폰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상호작용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회피로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이 행동의 본질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타인과 눈을 마주치는 것, 인사를 나누는 것,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이런 작은 상호작용조차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의 눈길을 받는 것이 싫어서 화면 속으로 도망칩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점점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불편한 대화가 시작되면 휴대폰을 꺼내보고 감정적인 순간이 오면 화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진정한 삶은 나와 너의 상호관계 속에서만 실현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속으로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나와 그것의 관계만을 맺습니다. 타인을 인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사물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버스에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나 임산부가 옆에서 힘들어해도 모른 척하는 사람처럼 관계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저런가 하고 세상이 삭막해졌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눈을 마주치고 문을 잡아주고 작은 배려를 나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계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함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세 번째,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을 유독 훑어보는 사람. 며칠 전 60세 김정숙 씨가 딸이 사는 오피스텔을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당시의 엘리베이터에는 김정숙 씨와 딸을 포함해 6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계속 사람들을 위해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발, 옷,
가방, 얼굴.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묘하게 길었습니다. 불편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 시선은 엘리베이터를 내릴 때까지 계속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 옷을 내려다보고, 다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마치 나는 볼 권리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딸에게 저 사람이 쳐다보는 거 느꼈냐고 물어봤더니 딸에 항상 그러시더라고 라는 대답에 불안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비교 기반 자기 조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사회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외부 기준에 의존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좁은 공간에서 이런 행동이 더 두드러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빠르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카페 테이블 같은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사람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 비교는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결과로 순간적으로 안심되거나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불안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공간에서 어떤 위치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비교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가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궁금해집니다. 안심은 잠깐이고 불안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시선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친구나 가족과 있어도 계속 비교합니다. 누가 더 잘 살고 행복한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만족이 아니라 새로운 불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훑어보는 시선 속에는 바로 그 비교가 가득합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차이를 재는 잣대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선 아래서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다는 건 존중이 아니라 평가를 당하는 느낌이니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품평을 위한 대상도 아니고 또한 그 불편함을 느낀 여러분의 감각은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네 번째,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타는 사람. 한 달 전 주말 71세 정미옥 씨가 백화점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만난 딸과 5살 된 손녀와 함께 쇼핑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타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 한 분과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여성도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앞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려던 할머니도 유모차 끌던 여성분도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남성으로 인해 한쪽으로 몸을 비틀어 비켜야 했습니다. 겨우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정미옥 씨의 5살 된 손녀가 할머니 엘리베이터는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타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물었습니다. 정미옥 씨는 손녀에게 바쁘셨나 보구나라고 대답하면서도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예절도 모르는 사람이네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선택적 주의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모든 정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선택해서 인식합니다. 먼저 타는 사람의 뇌는 무엇을 중요하게 봤을까요? 바로 빨리 타야 한다는 목표만 인식했습니다. 내리는 사람, 유모차, 할머니. 이 모든 정보는 뇌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분류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뇌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는 그 사람의 평소 가치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은 자동으로 내리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나만 보입니다. 결국 이것은 뇌의 구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뇌는 왜 빨리 타야 한다는 목표만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바로 자기중심적 특권의식 때문입니다. 나는 무조건 타야 해. 나는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바쁘니까 먼저 해도 된다는 무의식적 신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리는 사람이 먼저라는 기본 규칙조차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엘리베이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할 때도 상대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고 줄을 설 때는 자연스럽게 새치기를 합니다. 또한 약속 시간을 정할 때조차 자기 편한 시간만 주장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편리함이 우선이라는 태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성현인 공자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불편하고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존중하고 내가 배려받고 싶으면 타인을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먼저 타는 사람은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은 내릴 때 방해받고 싶지 않으면서 타인이 내릴 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직원과 다른 고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번호표 순서와 상관없이 그 대화 사이에 끼어들어 자기 요구사항부터 말하는 사람처럼 타인의 시간과 상황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5번째, 사람이 뛰어오는데도 문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사람. 일주일 전 67세 박영수 씨가 겪은 일입니다.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은 열려 있었고 어떤 남자분이 막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잠시만요 하고 말하며 급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이 박영수 씨를 똑바로 보더니
오른손으로 버튼을 자꾸 눌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연달아 눌렀습니다. 결국 거의 도착했을 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박영수 씨는 닫히는 문 사이로 그 사람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분명히 나를 봤는데 세상 정말 매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부르면서 뛰어오는데도 문을 닫아버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 시간에 대한 왜곡된 인식입니다. 몇 초를 기다리는 것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5초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게 5분처럼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둘째,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저 사람도 급할 텐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나는 빨리 가야 해만 보입니다. 셋째, 무책임한 회피입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내 탓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가 닫힌 건 기계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급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소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행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입니다. 내 5초는 소중하지만 상대방의 5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면 손해지만 상대가 기다리는 건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일상에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식당에서 자기 음식만 빨리 나오길 바라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온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음식이 먼저 나온 것 같아 불평을 하게 됩니다. 타인도 같은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에게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족한 것입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맹자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사람은 그 마음을 외면합니다. 상대가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른 척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그걸 느끼는 순간 기다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넘어진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처럼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고 서운함을 느꼈다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고작 몇 초인데 왜 못 기다려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뛰어오면 자연스럽게 문을 잡아주고 조금 늦어도 기다려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귀한 겁니다. 세상이 각박해져도 여러분의 그 따뜻함만큼은 잃지 마십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드러나는 안 좋은 본성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행동들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하지만 다행히도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배려하고 자연스럽게 공간을 나누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서 있으면 공간이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드러나는
좋은 본성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일 때 저는 다음 거 탈게요 하고 양보하는 사람. 2주 전 72세 이순자 씨가 백화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주말 오후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몇 명은 더 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 둘 타기 시작했고 탈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이순자 씨 옆에 있던 2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거 탈게요. 먼저 타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순자 씨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며 탔습니다. 그 20대 여성분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무리해서 타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아직도 세상이 따뜻하구나.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양보 행동을 성숙한 자아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양보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내면이 안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양보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합니다. 몇 분을 더 기다리는 불편함보다 누군가를 배려했을 때 느끼는 내면의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양보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들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냥 이러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을 기대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원하는 선택을 할 뿐입니다. 이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안정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손해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성숙하고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성숙함입니다. 몇 분을 더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보다 타인을 배려했을 때의 마음의 평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내면의 여유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양보하고 의견이 다를 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본인의 마음이 편하게 관계를 지키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결국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물러서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조건 먼저 타려는 사람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손해도 견디지 못하는 불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양보하는 사람을 보며 감동을 느꼈다면 그건 타인의 친절한 행동에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함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양보는 손해가 아닙니다. 여유이고 성숙함이며 내면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 곁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짐이 많은 사람을 보면 먼저 몇 층이세요? 하고 묻는 사람. 일주일 전 63세 강민수 씨가 겪은 일입니다. 병원 검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민수 씨는 버튼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 한 분이 양손에 무거워 보이는 가방과 비닐봉지를 들고 느릿느릿 힘겹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자신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남성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몇 층 가세요? 할머니가 5층이요. 하고 답하시자 그 사람은 바로 버튼을 눌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셨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수 씨는 그 짧은 순간을 보며 내가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자책했다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거울 뉴런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울 뉴런이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게 하는 뇌세포입니다. 누군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면 내 뇌도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먼저 몇 층이세요? 하고 물었던 사람은 거울 뉴런이 강하게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짐을 든 사람을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 손이 불편하겠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뉴런이 약하게 작동합니다. 타인의 불편함을 내 것처럼 덜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고난 것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습관이 거울 뉴런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소 얼마나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몇 층 가세요라고 물었을까요? 단순히 친절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알아차리는 민감함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타면 자기 일에만 집중합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멍하니 앞만 보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다릅니다. 주변을 상황을 인지하고 누가 불편한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화할 때도 노력하지 않아도 뇌가 스스로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상대가 불편한 건 없는지 먼저 확인하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재빠르게 알아차립니다. 보통 이런 사람을 우리는 천성이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인달인 슈렌달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자는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세워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몇 층이세요? 하고 묻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불편함을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자신이 도움받고 싶었던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타인이 도움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운 예의가 아닙니다. 삶에서 체득한 공감입니다.
마치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맬 때 누군가 먼저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봐 주는 사람처럼 작지만 절실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의와 우웰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몇 층 가세요? 하고 묻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타인을 돕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아도 보는 순간 그 한마디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운 예의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린 따뜻함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비를 맞고 가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 쓰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 고마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작은 배려 하나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손이 불편할 때 누군가 먼저 알아채고 도와주는 단 몇 초의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배려와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함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 누군가 내릴 때 문을 잡아주는 사람. 며칠 전 71세 정미옥 씨가 겪은 일입니다. 아들 부부를 대신해서 2살 된 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고 유모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내리기 위해서 유모차의 방향을 돌리는데 바퀴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 유모차를 돌렸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안에 있던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 문 열림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천천히 나가는 동안 그 사람은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완전히 내릴 때까지 말입니다. 정미옥 씨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자 그 사람은 천천히 내리세요 하고 답했습니다. 문이 닫힌 후 엘리베이터가 1층이 아니라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내릴 층도 아닌데 기다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고 다음에 만나면 인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왜 이런 분들은 왜 문을 잡아줄까요? 그 사람에게는 진짜 배려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는 2가지 배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주기 위한 배려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배려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볼 때, 내가 손해보지 않을 때, 사회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진짜 배려심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곤경의 처한 모습을 보는 순간 자동으로 행동합니다. 자기 층인지 아닌지,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면서 배려심은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셔 단다스이라는 말 다들 아실 겁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을 잡아주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소사대득셔서 따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몇 초의 시간을 내어주고 그 대가로 타인의 감사와 세상의 따뜻함을 얻습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베풀되 쌓이길 바라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이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지만 그 작은 배려가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정미옥 씨는 그날 이후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분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자기 층도 아닌데 끝까지 기다려준 그 몇 초가 왜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요즘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무언가를 만났기 때문일 겁니다. 계산 없는 친절, 조건 없는 배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줍니다. 여기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 8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 좋은 본성 5가지, 그리고 좋은 본성 3가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나는 이 8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좋은 사람이었다가 어떤 날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했던 순간을 떠올렸다면,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분류하거나 낙인 찍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단 하나,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서 혹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느꼈던 그 불편하고 답답했던 감정들이 여러분 잘못이나 성격 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너무 따지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셨다면 이제는 그만 탓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무언의 신호를 정확히 읽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아셨으니까 뭐가 달라질까요? 왜 불편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 탓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순간 스스로를 향한 의문이 멈춥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할지, 누구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지도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지금 몇 명의 사람이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친구, 지인, 동료, 이웃 등등. 합치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마음 편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편한 사람.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숫자보다는 진짜 좋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며, 이런 진짜 좋은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좋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많을 때 먼저 타세요. 저는 다음번에 탈게요 하는 사람. 짐 많은 사람에게 먼저 몇 층이세요? 묻는 사람. 문을 끝까지 잡아주는 사람까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거창한 말 없이 작은 배려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계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은 각박해 보이지만 아직 희망이 가득합니다. 불편했던 이유를 알고 스스로를 탓하면서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본성을 이해하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나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엘리베이터에 타실 때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작은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좋은 본성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배려와 사소한 행동 속에 진짜 품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그 품격을, 그 배려를, 그 따뜻함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여러분만큼은 나답게 사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은 상처를 줄이고 내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마음이 답답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열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마음 열쇠였습니다. 감사합니다.